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여의도 3부 아파트가 신속통합기획에 선정되었다는 뉴스가 나와서 오늘 영상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신속통합기획, 일명 신통기획이 무엇인지에 대해 좀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여의도 아파트 단지들이 이 신통기획에 선정된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지역들 특성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의도 3부 아파트라는 곳이 신속통합기획에 선정되었다고 발표가 됐고, 이로 인해서 60층 아파트 숲이 될 수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범 아파트, 한양 아파트가 전부 60층에서 50층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여의도 재건축 단지의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통기획이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통기획이라는 거는 5년 걸리던 거를 말 그대로 통합해가지고 2년 안에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정비 사업, 즉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 같은 거는 결국에 이 시간 자체가 돈입니다. 그래서 빨리 해주면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시에서도 인센티브로 이거를 좀 빨리 해준다. 이런 걸 만든 게 신통기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이 하나이죠. 그럼 이제 신속통합기획, 통합해서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계략적으로 보면은 재건축을 진행을 할 때는 사전 타당성 조사하고 기초생활권 계획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하고 도계위, 도시계획위원회에 넘어가서 이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인가과정에 넘어가서 교통심의, 건축심의, 환경심의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거를 빨리 하겠다는 것이고요.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일단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되려면 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돼서 도계위에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한 번에 이제 시의 담당자까지 참여해가지고 정비계획안을 같이 함께 짜는 걸로 해서 기존에 걸리던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여주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위원회 약 3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인데 이게 정례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월간이나 주간이나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TF 형식으로 특별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쟁점을 한 번에 검토하는 그렇게 추진함으로써 기존에 5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2년까지 단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통기획이 이제 몇 가지 기사로서 좀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주민들이 동의서를 모으고 정비계획안을 짜고 다시 이를 시에 제출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3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보류 판정이 나면 다시 정비계획안을 짜서 다시 결재를 올리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이제는 이 과정을 통합해가지고 추진하면서 한 번에 정비계획안을 작성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거죠. 선생님이 너네가 숙제해와 그럼 내가 검수해줄게 그리고 채점해줄게 그리고 재시험 봐야 되면 다시 해와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선생님이 같이 학습지를 풀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한다. 그렇게 하면 이제 패스 페일 이런 것도 없이 같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렇게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서울시 자료를 참고해 온 건데요. 건축심의위원회 그리고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교통심의위원회가 또 있고 또 환경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각각 검토한 다음에 추진했는데 이제 이거를 한 번에 추진한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부터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고 이를 통해서 속도를 올린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에 참여한 단지들에게는 세 가지 인센티브를 크게 주는데 주로 이제 층수 규제를 좀 완화해주고 역세권 주변으로는 용적률을 높여서 고밀도로 개발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공공시설 부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해서 사업 여건을 개선해준다. 생활 SOC도 공급해준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신속통합기획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신속통합기획 사업에 참여한 여의도 3부 아파트는 어떤 곳인지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3부 아파트는 여의도역과 여의나루역 사이에 있는데 사실 여의나루역이 완전 초역세권으로 가깝고 여의도 한강공원 사람들이 놀러가는 그 공원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가 3부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더현대와 IFC몰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가 시간을 즐기거나 쇼핑을 하러 가시는 곳으로 모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3부 아파트는 학군 같은 경우는 여의도 고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여의도 여고 등이 갖춰져 있고요. 이 여의도라는 지역 자체가 1970년대에
아파트라는 거를 서울이 땅이 좁기 때문에 많이 지으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시민 아파트 같은 아파트 단지들이 좀 부실공사라든가 열악하게 지어진 여건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트에 입주하는 걸 꺼려 하니까 그런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이 여의도 시범 아파트라는 단지를 시범적으로 잘 지어서 당시에 이제 독일 서독이라고 해 그 서독의 과학 건축 기술자들을 데려와가지고 설계를 하고 정말 완벽하게 지었던 아파트들이 바로 이 여의도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강남구의 압구정동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한국의 부촌 중에 하나로 형성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이미지는 동부이촌동이라든가 압구정동이라든가 뭐 이런 동네와 함께 대표적인 부촌 지역이라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크게 5가지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먼저 신통기획에 참여한 아파트 단지는 3군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들은 대략 71년도, 75년도 사이에 지어졌고요.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대장 아파트답게 1584세대가 있는데 재건축을 하면 약 2,300세대까지 가구 수가 증가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삼부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1.5배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들이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 아파트도 588세대인데 이 아파트도 뭐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좀 여의도가 특이한 면이 여의도라는 땅을 개발을 할 때 당시에 이제 여의도가 간척 사업 같이 이제 그런 치수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부지를 분양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있어서 뭐 상업지역, 주거지역이 좀 섞이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파트 단지들은 상업지구에도 지어졌었는데요. 말하자면 이 공작 아파트와 모카 아파트 단지는 세대수가 위에 언급한 단지들보다는 좀 작긴 하지만요. 여기에 가장 큰 강점은 상업지역에 있다는 곳이고 또 여의도 모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종 주거 지역인데 뭐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도 가능하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토지라는 것들이 각 땅에 이렇게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넌 주거용지야, 넌 상업용지야라고 정해놓으면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맞게 고밀 개발을 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용적률을 높이 지을 수 없고 또 층수는 50층 이하냐 35층 이하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2종은 대략 25층 이하, 뭐 3종은 35층 이하, 좀 이렇게 완화해주면 50층까지 갈 수 있는 경우들도 간혹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이라고 불리우는 곳은 주상복합 형태로 51층이나 35층 뭐 이런 식으로 높게 지을 수도 있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여의도를 보게 되면 이 뉴스핌이라는 신문에서 퍼온 사진인데요. 이 분홍색, 핑크색으로 표기된 지역들은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작 아파트와 서울 아파트, 수정 아파트는 이렇게 상업지역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의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면 주상복합을 이제 뭐 강남의 타워팰리스처럼 올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올리게 되면 아주 높고 그렇게 되면은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아파트 단지들이 좀 세대수가 적더라도 더 높게 지음으로써 사업성이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인기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삼부 아파트하고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의 신속통합기획으로 묶인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임장을 가시거나 뭐 재건축을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아파트 단지가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그리고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을 하는지를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합개발로 원래 추진하던 부분들을 개별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약 4년 전에 서울 전 시장이었던 박원순 씨가 싱가포르에서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을 발표했다가 시장이 이제 뜨겁게 달아오르니까 주택가격을 좀 이슈로 뭐 전면 보류하고 뭐 그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7주 만에 꼬리 내린 여의도 용산 개발 뭐 이런 식으로도 나왔었는데요. 이게 뭐 싱가포르에서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이 발표했던 내용인데 역시 통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좀 아파트 단지별로 사업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업 추진 속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오세훈 시장이 밝힌 대로 용산도 통합개발보다는 의욕을 좀 낮추더라도 나누어 가지고 차근차근 개발해서 빨리 하는 게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이 여의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합 재건축, 그러니까 신속 통합 기획과는 다른 겁니다. 통합 재건축, 여기 단지, 이 단지, 뭐 3단지 다 합쳐가지고 하는 그 통합 재건축은 이 단지들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 각각 개별로 신속 통합 기획으로 그 단지별로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 그로 인해서 과거보다는 좀 더 빨리 그리고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라고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주의하셔야 할 거는요, 이게 2009년 기사를 제가 퍼왔습니다. 이때 제목이 서울경제 기사인데 여의도발 재건축 본격화 기대라고 했습니다. 2009년이면은 어느덧 약 13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아직까지도 진척이 크게 되지 않은 모습을 보면요. 지금 이 기사를 보시면 요즘 기사라고 해도 믿을 만큼 그런 비슷한 말로 써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풀더라도 좀 난관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염두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의도라는 지역이 새롭게 정비가 되고 좋아지게 된다면 강남 권역이나 뭐 영등포 권역 그리고 광화문 권역 이 3대 업무 지구에서 뭐 예를 들어서 강남 권역에 아주 가까운 직주 근접 아파트로는 뭐 르엘 대치, 르엘 신반포 센트럴, 뭐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여의도도 그 권역 금융권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 업무 지역이라는 특성에 맞춰서 고소득자 분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직주 근접 아파트로 신축 아파트로 입주하게 되면은 정말 부촌이 형성될 것이고, 그거에 맞는 뭐 쇼핑 시설이나는 그 더현대도 있고 IFC몰도 있고,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GTX-B도 나중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 뭐 신안산선도 곧 개통이 예정되어 있고, 뭐 9호선과 5호선 그리고 신림선까지도 닿는 거기 때문에 뭐 정말 완벽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학군들도 새롭게 형성되고 그런 좋은 우수한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거를 뭐 지금도 충분히 좋지만요, 신축이라는 상품들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의도가 완성되면 이렇게 정말 뉴욕도 맨하튼이 이제 섬이고 금융 월스트리트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의도도 이렇게 화려하게 재탄생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새로운 명품 주거단지로 탄생할 수 있고 정말 제2의 강남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같이 신통기획과 여의도 3부 아파트가 신통기획에 선정됐다. 그래서 여의도 아파트 단지들을 둘러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